톱을 먼저 들었습니다. 작업 순서는 늘 그렇습니다. 먼저 톱을 든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들을 다 제거를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거를 좀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줄기를 가리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줄기가 이제 빵이 이 가지가 큰 것을 이제 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줄기를 좀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천에서 좀 어느 정도 그 가지나 줄기가 윤곽이 좀 선이 좀 보이게 그렇게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좀 제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시원하게, 답답한 그런 기운에서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전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이 줄기와 선이 어느 정도 밑이 좀 보입니다. 이제 위에는 이제 가지 속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지가 지금 가지가 이렇게 1단, 2단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을 분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단으로 하나 만들고 뒷단으로 하나 만들어서 어떤 그 작은 나무지만은 키가 높지 않은 어떤 변화를 이런 단순한 데에서 또 어떤 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을 앞단, 뒷단을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전정을 좀 하겠습니다. 공간을 두는 거죠. 자, 공간을 두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 쪽가위를 가지고 이제 전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위에서도 이제 필요한 줄기나 가지는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리 부분은 제가 이 가지를 쓸지 아니면 다른 가지를 사용할지는 작업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그 생명은 뭐냐면 이 선의 줄기입니다. 선의 줄기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지고 가는 그 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있죠. 나무이기 때문에 햇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햇빛을 어떻게 가지를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을 시원하게 해서 나무를 좀 시원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정을 할 때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쪽가위하고 철사거리하고 수영을 머리로 어떻게 만들지는 작업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줄기 선택을 좀 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원줄기 그 생긴 모양대로 그대로 원줄기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작업하다가 표피가 좀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마대로 이렇게 좀 감았습니다. 감은 상태에서 철사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철사 작업을 할 때 밀착을 잘 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휘고자 하는 부분에 철사를 정확히 잘 내야 됩니다. 이게 중간에 철사가 뜨면 나무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업할 때에는 철사를 밀착을 잘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휘면서 철사를 감으면서 이렇게 내가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살 만져주면서 이렇게 휩니다. 휘게 되면 의외로 나무가 말을 좀 잘 듣지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머리는 여기도 이제 가지가 많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줄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체비가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한 방향으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어떤 형식, 사방팔방에서 봤을 때 나무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상의 나무가 바로 이제 가지
줄기 작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가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왔으면 다시 반대로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고기 변화도 큰 고기 있으면 위에서는 작게 어떤 변화의 곡을 주어서 뭔가 시선을 끄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쫄고기 들어가는 거죠. 좀 큰 고기 들어갔다 하면 위에서는 고기 좀 작게 들어가서 고기 완만하게 봤을 때 완만하게 들어가는 그런 고기 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요. 나머지 이제 순차적으로 크는 대로 어떤 줄기의 선을 한 가닥 정도 이렇게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에는 철사가 너무 굵기 때문에 가는 철사를 이용을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철사를 유인을 좀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가지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밑에도 일단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쪽 현재 나무가 가늘기 때문에 희생제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이제 희생제가 되는 거죠. 희생제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일단 두 가지를 좀 달고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달고 나가고, 나중에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부위가 다 찹지다. 그리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래서 그때는 선택을 해서 한 가지를 오롯하게 어떤 그 가지도 줄기도 희생제를 주지만 가지도 희생제를 주어서 굵기가 굵어지는 그런 나무 수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철사거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유인을 하는 가는 철사를 하나 넣겠습니다. 이 가는 철사는 내가 이제 쉬고자 하는 원줄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를 넣어서, 이때도 줄기 선택은 90도에 있는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옆에 45도 있는 가지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지 선택까지 좀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희생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철사거리를 좀 했습니다. 작업이 좀 끝났습니다. 전체 모습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이 나무가 그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나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무를 후다닥 갖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는 수도 있겠지만은 나무 하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간, 자연을 즐겨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즐기다 보니까 이런 나무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나무 작업을 하면서 좀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줄기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것은 아주 독특한 밑곡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부위도 처음에 제가 이 가지를 쓰려고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좀 처리를 좀 했는데요. 지금 가장자리로 톱신을 좀 발랐습니다. 이 자를 때에도 나무 줄기와 단면을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좀 도출 부위를 이렇게 해서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케르스 형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이 아무는 속도가 밋밋한 일자보다는 이렇게 올려서 잘라야 그 케르스가 형성이 빨리 됩니다. 그 표면에 단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가 붉어지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단면을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아물다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밋밋한 면이 아니라 혹이 살짝 생깁니다. 그래서 나무가 운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또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지가 돌았지요. 돌아서 이 가지는 아직 철사를 좀 약해서 걸지는 않았는데 한번 걸었다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비뒀다가 가을에 이제 정리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 뒤로 좀 빼고, 저 긴 것은 이제 희생지죠. 요 녹화마대를 감았습니다. 혹시 나무를 쉬다가 표피가 좀 벗겨질까 좀 싶어서 이렇게 좀 감아놨는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가지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희생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쭉 뺐고요. 그 다음에 이 큰 고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고기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았죠. 오다가 어떤 작은 변화가 큰 곳과 작은 곳이 좀 섞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작은 고기 밑에가 있으면 더 운치가 있겠지만은 또 그게 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위에서 곡을 주어서 어떤 변화 묘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방향이 조금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철사를 이렇게 휘어놨죠. 이런 모양으로 나중에 수영이 올라가서 약 한 단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수영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희생지를 아까 두 개를 다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희생지가 우거져 있는 희생지를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올해 세력을 하나 정리를 할 것이고요. 저것도 이제 봐서 조금씩 정리해 가는 그런 단계가 좀 되겠습니다. 희생지가 단다는 얘기는 역시 계속해서 이 목대가 굵어지기 때문에 뭐 시간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은 시간을 즐기는 그 틈에서 이런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즐겨야 됩니다. 즐기다 보면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결과를 분명히 나무가 갖다 준다 하는 것을 이런 나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쪽을 좀 찍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나무를 또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서 또 완성을 좀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만질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기법도 있고 좋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시간과 내가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나무, 이런 나무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만의 나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나무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리온 소나무 이야기였습니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